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과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고, 두 번째 과목 보시면은 이제 보호세구역 관리 파트예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좀 쉬운 것도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정시장 문제 1번. 지정시장 화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어요. 화물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장시장에서 화주를 대신해서 관리자들이 화물 관리인이지. 이들이. 자, 화물 관리인이 관세에 대한 체납한 경우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자, 보내 이거 요건 안 하겠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 소유자 관리자는 화물 관리 지정의 경우는 지정 예정에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 공고한다. 3개월 요거겠네. 자, 답은 화물 관리인은 재지정. 죠? 얘는 이제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1, 2개월 전까지 세관장한테 재지정 신청한다. 제가 지금 포인트만 주신 거예요. 자, 화물 관리인 화주부터 징수하는 비용의 요율에 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세관장 이게 자, 그다음 뭐는 화물 관리인 화주부터 징수한 화물의 비용 중 세관 설비 같은 경우는 세관장에 납부한다. 이거는 100%. 이거. 자, 그거 보시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그거 보시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네. 자, 이거는 뭐다? 이제 화물 관리인의 지정 취소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는 거결질안요. 거결질안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다? 화물 관리인의 지정에 대한 취소 사유다. 외우세요. 거결 1, 2명. 왜냐면은 이거 지금 다 합격하신 분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결 1, 2명은 이제 화물 관리인의 지정 취소 사유다. 자, 이거 합시다. 결 뭡니까? 운영이나 결 꼈어요. 그렇죠? 미피파, 징징, 취벌, 통법 나와있죠? 요거 하면 이제 끝이야. 끝. 그래서 뭐다? 운영 결서에는 거결 1, 2명, 결은 뭐다? 이제 미피파, 징징, 취벌, 통법이 있다. 외우세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6개월 법무면 반입정지, 자유미대, 취소 사유만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안 돼. 거결질안요. 끝.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 보면은 체납이네요. 체납. 보세요. 거결질안요에 체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가봐. 1초. 그렇죠? 나머지 다 맞아요. 전보다 3개월 전에 공고하고 화물관리 뽑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한 달 전까지 재시정 신청하고요. 세관 생긴다? 제가 강조했잖아. 왜냐? 이제 요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요율 같은 경우는 누가 하냐면은 기재부 장관이만 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다? 세관장이야. 세관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이겁니다. 기본 시험에 들었지만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통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다. 세관장이 필요에 따라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다? 해당 화물 관리에 대한 요율 같은 경우보다 세관장이 자기가 지정하는 거야. 이것도 관세청장이나 기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다? 세관별로 다 틀리겠지. 이 세관의 지정시장에 대한 요율, 부산 세관의 지정시장 요율, 서울 세관 지정시장 요율 다 달라.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 자, 세관 검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골고루 했네. 지정보세구역을.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본 보시면은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로서 대통령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세관 검사장에 발생된 물품의 채취, 운반 등등의 비용을 예산모의 국가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거 작년부터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사회에서도. 오늘 이제 검사 걸리잖아. 왜냐면은 검사 걸리잖아. 근데 화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그런 게 없는데 왜 자꾸 검사를 합냐? 근데 이걸 또 걸려. 왜냐? 그런 병정들과 화주가 다 부담하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보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됐고. 근데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자, 세관장은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관검사장의 화주 관련해서 보관 책임자는 누구? 화물 관리인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보면 뭡니까? 세관 검사장은 아니죠. 지정 장치장만 이제 화물 관리인이지. 땡 틀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풀면은 2번은 바로 맞췄을 것 같아. 비슷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답은 세관장은 이제 샬라샬라 검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관 검사 반입해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세관 검사는 검사 지정보세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지정치장, 세관 검사장. 세관 청사 또는 이제 국제공항 휴대폰 검사장이 세관 검사장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쉬운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관세법상 보세구에 대한 설명이라 관원의절을 모두 더하면 모두 다. 개막히네. 지정시장의 화물관리 지정장시장의 화물관리는 지정 유효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지정시장에 물품 장치하는 기간은 6관세자. 그다음에 특허보세의 특허기간은 10년. 보수면장은 5년. 지정시장은 3년인가? 5년인가? 5년. 맞 5년. 얘는 5년.
더해보세요. 26 라번. 그죠? 어렵지 않은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특허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특허 수수료. 아이고, 이제 작년에도 그 제 하나의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분기별로 내요. 분기별. 그러니까 다음 분기 거는 이번 분기 말까지 납부해야 되거든요. 다음 분기 미리미 납부해야 돼. 면적별로. 근데 이제 면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별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쌓이고 안 냈어요.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몇 번 안 낸 거야. 그래서 보다 이게 6개월 반입정지 등에 이제 걸려가지고 며칠 발송됐습니다. 6개. 자, 특허 서류는 신청 수수료, 갱신 수수료, 운영 수수료 그런 것들이 있지. 자, 특허 신청 수수료는 이제 기본 45,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 우리나라에는 외국 공간, 뭐 미군들이 뭐 특허 보색을 운영한다, 그렇죠? 운영하는 보색 현장에 대해서는 특허 보색 설치 운영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렇죠? 지원이죠. 자, 보호색 원장의 설치 운영하는 특허 수수료는 분기별로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 맞습니다. 하지만 면세점만 매출액이다. 면적 됐고, 근데 보세공장에 외공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보세공장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해당 분기분의 특허 수수료는 환급한다라고 했다. 자, 보면은 보세공장이죠. 외공품이 없습니다. 운영하지가 않아요. 뭐다 이미 납부한 것을 환급한다? 좀 이상하네. 자, 그다음에 보호천매장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설치 운영 수수료는 연 단위로 납부한다라고 돼 있어. 뭐다 연 단위 면세 같은 게 1년 단위 납부한다? 좀 이상하네. 그렇죠? 자, 이상한 건 뭐다 이걸 여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보면은 여기 있구나. 특허보색의 휴지 폐지 이건 이제 운영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외국품이 없는 때 한해서 다음 분기 특허수를 면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 안 해줘요.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휴지 폐지는 한에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는 환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물품이 없어. 운영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 환급은 안 해줘요. 그렇죠? 항상 생각하죠. 아 보세구역은 3분기를 2분기 말에 미리 납부를 한다. 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기억하시라. 그럼 끝. 그다음에 이제 면세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납부를 합니다. 연 단위. 고 분기별 일반은 분기별. 그다음에 면세점은 1년 단위로보다 매출액 비율로서. 자, 특허보세 운영 계획서요. 미피파 징징 취벌통법 보세요. 피. 그다음에 이제 벌통. 그다음에 징징. 그다음에 미피파 파사선고. 아까 전 다 있네. 자, 보면은 이제 그 어디 있습니까? 나와있죠? 하지만 요게 279조 따라서 벌금형을 받는 자로 됐어. 일반적으로 밀수입 등을 통해서 벌금을 받은 자인데 279조 따라서 우리 직원이 밀수했어. 그러면 이제 관세청의 대표인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처벌받거든요. 그 벌금으로서. 하지만 그런 게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9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양벌 규정은 뭐예요? 그 뭡니까 이제 법인 대표의 그러한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밀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 대표자도 벌금을 처벌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벌 받았잖아요. 또 나도 벌금을 받았어.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 여기는. 자, 6번 특허보색의 운영의 명예대여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의대여. 자, 이것도 참 그쵸? 명예대여 최근에도 있어가지고 참나. 자, 명예대여를 한 경우 동운영에는 특허받은 보석을 설치 운영할 수가 없다. 자위미대. 거결 1, 2 명이 있어. 자위미대는 6개월에서 엄정지, 얘는 뭐다 취소 사유입니다. 자, 특허보석 운영인이 아닌 자유법인에게 자신의 성명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명예대여예요. 특허보색 운영인의 명예를 대여한 자, 명예를 사용한 자는 과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특허보색의 명예대여 금지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자, 보호창고 운영인이 명예대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료 짤라짤라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 법 패치 보면은 이제 이게 명의대여 금지. 아, 특허보색 운영인은 자기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특허보색으로 운영해서는 안 돼. 근데 보면은 가해에서 명의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격사유 뭡니까? 해보세요. 미피파 징징 취벌 통법. 여기에 이제 명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답은 가야. 됐죠? 보면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특허보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입니다. 미피파 징징 취벌 통법.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명예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답은 가번이야. 네, 헷갈리는 게 자유임이 되는 뭐다 6개월 보면서 업무정지, 반입정지 등. 그다음에 얘는 뭐다 거결 1, 2명 뭐다 얘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면은 두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해야 돼. 해당 규정의 이 대상이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보세요. 지정 장치장 같은 경우는 거결 질안요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거결 질안요를 여기 특허보석에다 넣는다? 그러면은 안 하니면 못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딱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장치를 해야 돼. 거결 질안, 질안 해가지고 이거 대해서 얘는 뭐다 지정이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장치 중에 또 장치를 줘야지 이제 안 헷갈리지. 왜냐면 이게 다 되면은 우리는 시험 문제 100점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엉키면 큰일 나. 요거. 자, 7번 관습법상 보호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특종 끝. 그다음에 시장청은 통일이죠. 통과한 품을 일시장치. 하지만 세관법상은 통과한 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죠. 둘 다 세관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라번 종합부서구 지정 요건 등등에 대해서는 세관장 왜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종합부서구역은 관세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세관장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세훈장은 내공부품 내공부품 작업 허가 끝. 자, 8번 보세 창고 운영에 대한 행정 제재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 건물에 관해서 소방서로부터 시정을 받았거나 세관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특허서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고처분 대상이다. 수용료 초과했다. 경고처분 대상이다. 그다음에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출을 정지를 한다. 그다음에 세관장은 이제 시설급여 명령을 미이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경고처분이다. 자, 볼까요? 자, 보시면은 행정 제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이제 보죠? 다음 같은 경우는 주의 처분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1년 이내 3번 잘못했다. 그런 경우는 경고 1회로 합니다. 아, 주의가 1년에 3개를 하게 되면은 경고가 1회구나. 끝. 끝. 죠? 그다음에 이제 적발된 동의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다음에 보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 근데 이건 아직 이건 찾아보지도 마세요. 이거는 자 위로 보겠습니다. 자, 지문과는 아래 규정에 따라서 주의 처분이 가능한 대상이고 지문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서 주의 처분 가능 대상이다. 주의 처분 됐고 주의 처분 가능이랑 주의 처분 대상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가를 보시게 되면은 나와있죠. 가는 이제 경고 처분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걔는 이제 경고 처분 주의 처분이죠. 경고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지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처분 대상이다. 주의 처분 가능 대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하고 나는 주의고 얘도 이제 주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렇죠? 자위미대 같은 경우는 정지. 자위미대는 6개월 범위에서 반입 정지 등이니까.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문제 보고 되면은 이제 세관장한테 보고한다라고 했죠. 다음 같은 경우는 보고한다. 자 보시면은 이제 175조 운영인의 결격 사유, 그렇죠? 발생한 때 도난 등이 발생한 때, 그다음에 이제 보세 구역의 장치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과 상이한 사실이 발생할 때, 보다 이상 상한 발생 보고를 한다.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한 때, 그다음에 시정 명령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세관장한테 보고입니다. 보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아까 그렇죠? 보고죠. 보고입니다. 보고.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거는. 보고한다. 그다음에 운영인은 특허수를 납부한다. 그래도 있고, 자 지문 라를 보시면은 이제 지문하는 반위 정치 대상이다. 자위미대 한번 봐보세요. 자 자력을 관세 납부할 자력이 없다. 위 명령을 위반했다. 미 시설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보다 4, 5, 6, 7이에요. 자위미대 되는 대통령 경우는 이렇게 있다. 끝.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제 밀수를 인지하고도 보관 또는 반출한 때, 밀수를 인지하고도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로서 도난 무시 발생한 때, 그다음에 밀수행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 처분 받은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됐고요. 그래서 반입 정지 대상이죠. 아까 자유미대 요거. 자, 공부하겠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의무죠. 의무. 자 장치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 보관서를 2년간 보관한다. 자 이건 쉬운 거죠. 5년, 3년, 2년이었죠. 수입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다음에 이제 반출 같은 경우에는 3년. 보세구역
보세 반출은 같은 경우는 2년이죠. 보세고 반출입. 그다음에 이제 그 적합번호, 그다음에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2년이죠. 2년 맞고. 자, 보세고 종사하는 직원은 채용한다. 면직한 때에는 세관자한테 보고한다. 자, 방금 전 본 겁니다. 기억나 봐봐. 보고. 그렇죠? 보고를 했죠? 보고한다. 운영 야적 장애 야적 대상이 아닌 화물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침수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적 뭐예요? 지붕 없는 곳에다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 장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됐고. 큰일 날 뻔네. 야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장치할 수가 없지. 틀렸고. 자, 운영에 있는 특허부서에서 특허수 납부합니다. 당연하죠? 네, 도난, 화재 등이 있다. 보고한다. 아까 있었죠? 그죠? 이거 있었고. 아까 봤던 겁니다. 10번 컨테이너 보창고와 야적종 보창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랬다. 자, 얘도 보면은 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납니다. 이것도. 하지만 이제 얘를 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컨테이너 창고 전용 보호 창고죠. 얘는 뭐 CY죠. CY.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5,000 이상이다. 근데 컨테이너 전용 보호 창고에 컨테이너 장치에 지정하는 최소한의 면적 범위에서 컨테이너로 반입되는 중량 등등을 야적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컨테이너 전용 보호 창고는 다 컨테이너네. 컨테이너 저기 화물을 적출하는 화물 CFS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CY 안에 CFS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SF 면적은 세가 승인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네. 면적에 승인받는다. 자, 컨테이너 전용 보호 창고는 컨테이너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건물에 집중시켜 2대 이상 동시 개장. 그다음에 차량에 2대 이상 검사 대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둘. 자, 야적 전용 보호 창고는 4,500 이상의 대지로서 주위에 지문보다 높아야 되면 그래야지만 물이 다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침수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 갖춘 거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자, CFS 면적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Y가 크게 있으면 여기에 CFS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해요. 근데 그 면적은 제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됐고.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컨테이너 CY는 15,000 이상입니다. 15,000.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컨테이너 전용 보호 창고는 2대 검사 가능, 2대 대기. 그다음에 야적 전용은 4,500입니다. 4,500. 15,000, 4,500.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거 이제 그 뭡니까? 처음 강의인가 뭘 했나? 이거를 업체 강의할 때구나. 이때 이거를 1,500위로 제가 0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그날 강의한 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생각했지. 계속. 근데 그때는 이제 실강의여가지고 녹화를 안 했거든. 와, 근데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알려줘. 선생님 혹시 그거 15,000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거죠. 제가 혹시 그 1,500을 썼나요? 네, 1,500이 되어 있다고. 15,000원입니다. 15,000원. 야, 이게 찝찝하면은 계속 기억해. 자, 그 다음 영업용 보호창고와 자가용 보호창고의 특허 요건에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영업용은 뭡니까? 물품을 장치하는 게 업인 것이지. 그 다음에 자가용은 내 물품 내가 보관하는 겁니다. 자, 영업 보호창고 특허 시에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하나 지역의 수질 물동량이 세관장의 시장 범위 이상이어야 하나 자가용 보호창고 특허 시에는 이런 물동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내 물품 내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보세고 같은 경우는 세관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아, 여기에 이제 여기 물동량이 좀 많으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많은 거예요. 세관 판단해서. 그래서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영업용 보호창고는 화물의 반출입, 통관 절차 이행 및 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춰야 된다. 당연하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화물에 관련 규정을 작성해서 세관장한테 제출한다. 틀린 거죠. 자가용 보호창고 특허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인이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한 명 이상 보호사 관리자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시설권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과장님이 이거 땄더라고. 있어야 돼. 자가용 보호창고에 특허 신청하는 자는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의 범위거나 특허를 받는 토지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어야 된다. 그렇죠? 2억 원이네. 2억 원. 자,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예. 자, 특허부서 설치 운영한 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금이 2억. 그다음에 토지 건물이 2억 소유자. 하지만 자가용은 제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왜 있냐면은 이제 그 자본금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왜냐 운영인은 자금을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있어요. 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요건이었죠. 뭐다? 자위미대라는 게 요건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요건 중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겁니다.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의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 건물 2억 원 이상의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 또는입니다.
돈이 2억 원 있거나 또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2억 원이거나 둘 다 또는이야. 또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남의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있는 것이고 내 물품 내가 보관해. 그러면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물품을 보관하니까 그거에 대한 담보로서 이런 요건 필요하지만 내 물품 내가 보관한다. 내가 물품 내가 보관하는데 이런 요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건 필요가 없다. 자본금에서 전부 다 마음이 틀렸고. 자, 특허부 세고와 분상권 운영인이 매년 2월 말에 관할 세관에 보고해야 할 보호세고 운영 상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도 뭐 매년 2월 말, 그렇죠. 이게 중요해.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매년인데 2월 말이야. 매년 1월 말이 아닙니다. 2월 말. 보면은 특허부 세구역의 운영인은 2월 말에 매년 2월 말에 작년 거를 보고를 한다. 자, 보면 특허 갱신 시 구비한 시설 요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을 연장했는지, 내가 A라는 뭐 건물을 빌려서 했어. 그럼 그 기간 연장하지 않았지? 종업 명단입니다. 우리 회사 누가 일하는지, 그 다음에 일일 화물의 WMS 전산 임명 여부, 그 다음에 장치 기간 경과 부분에 대한 보관 상세 내역,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자, 보면은, 그죠? 자, 그 지문 라가 있구나. 지문 라가 보세 구역 운영상에서 실제 점검한 경우에는 중점을 두고 확인 점검의 대상입니다. 얘는 이제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그 운영인이 이제 점검하는 대상입니다. 라번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 세관장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지. 자, 보세공장의 원료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사용 신고 전에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원료과세는 제품과세랑 이제 원료과세가 있죠. 제품과세는 혼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원료과세는 포괄적 승인하는 제도가 있죠. 자, 사용 신고 전에 원료과세 신청 경우에는 제조된 부품의 수입 신고할 때 원료 성취 협찬에 따라서 관세 보관한다. 벌써 틀렸네. 뭡니까? 사용 신고 전 원료과세 했다보다 땡 사용 신고 시점이죠. 자, 즉 1년간 생산대 또 틀렸네. 그죠? 2년간 생산대 판매된 부품 중 수출 가격이 보다 50%가 넘어간 경우에만 포괄적으로 원료과세를 적용 신청할 수가 있어요. 1년의 범위 안에서 제품별 원재료별 보세공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다. 50%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공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출을 하는 게 보세공장이야. 수출을. 근데 이제 원료과세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다? 너네 공장이 정말 이게 내수용이니?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국내로 반입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원료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FTA 협정과세 적용받으려는 그러면은 제품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 등등 신고를 해야 되면 사용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원료와 정유품에 대해서 FTA 협정과세죠. 그래서 이제 보세 공장에서 보세 공장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 그죠? 이런 경우. 자, 내 외국 원재료별 품명 등등에 대해서 이제 1년 범위 안에서 포괄 적용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2년 내에서 수출된 금액이 50%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자, 원료과세 적용 받은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서를 세관장한테 신청, 즉 제출한다. 자, 보겠습니다. 수입 신고 시간이죠. 사용 신고 시죠. 2년하고 50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FTA 협정과세 적용받은 자는 사용 신고할 때 이제 사용 신고를 FTA 관세 적용한다고 해서 사용 신고를 하며 제품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이제 협정과세 적용 신청을 한 내역과 사용 신고서 두 개를 다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용 신고 뭐냐면은 보세 공장에서 잘 보세요. 자, 보세 공장이 이렇게 있다. 보세 공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 물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국 물품도 들어갈 수가 있다. 요거를 그럼 이때 뭐 한다? 반입신고를 해야 되는 원칙상.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여기 이제 보관 창고가 있어. 보관 창고. 이건 뭐다?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품이 여기 들어갈 때 제조 시설 들어갈 보관 창고에서 제조에 들어갈 때 뭐 한다? 이때 나갈 때 사용 신고를 하는 거야. 사용 신고. 그러면은 이 물품들은 뭐 한다? 제조가 되면서 이 물품들은 성질 형태를 잃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 신고를 할 때 뭐 한다? FTA 협정 세율을 적용 신청합니다. FTA 협정 세율을 적용 신청해. 뭐다? 외국 물품에 대해서 중국에 수입했는데 해당 품에 대한 원산지가 중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FTA 적용 세율이 0%다. 그런 경우는 기본세 8%가 아니라 0%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때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FTA 적용하려면은 그 물품보다 다 이제 완제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제 물품에 대한 그 형상을 알 수 있을 때 뭐한다? FTA 협정서 적용 신청하는 것이고 이때 뭐한다? 사용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다? 물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뭐한다? 제품 과세를 하든 원료 과세든 하는 것이다. 그때 뭐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가지고 내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로직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사용 그 원산지와 사용 신고를 하며 그다음에 수입 신고할 때, 이 나갈 때, 그죠? 협정서 적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 신고서를 첨부한다. 그죠? FTA 협정서 적용할 때, 뭐 한다? 이때 사용 신고서를 첨부를 합니다. 어떠한 원자재가 갔는지에 대해서. 그죠? 잘해야 됩니다. 외국 원재료, 내국 원재료가 들어갔다. 그리고 뭐 한다? 이때 반입 신고하고 물품이 제조에 투입될 때 뭐 한다? 사용 신고를 한다. 그죠? 근데 뭐다? 중국에서 이 원재료에 대해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줬다.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물품이 다 제조가 돼가지고 물품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뭐 한다? 이제 그 사용 신고서랑 그다음에 뭐다? FTA 협정 세율을 적용 신청을 이때 하는 것이다. 왜냐? 이때 수입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이때는 수입 신고하고 플러스 사용 신고서. 왜냐? 그 사용 신고서에 원부 재료에 대한 그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부 재료에 대한 FTA 협정 세율 적용 신청을 이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아, 내가 중국에서 이제 원부자를 수입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자가 나한테 FTA 원산지 증명서를 줬다. 근데 뭐다?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보세 공장은 관세가 보류 상태에서 제조를 하는 곳이다. 그렇죠? 이때 그 보세 공장에서 다 만든 완제품에 대해서 해당 원부자재에 대한 FTA 협정서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수입 신고할 때.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왜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들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시험 볼 때 됐습니다. 자, 단위 보세 공장 특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근접한 선수의 2개 이상의 공장이 동일 기업에 속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보세 공장 뭐냐면은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하나로서 보세 공장을 해주는 겁니다. 2개 이상 공장 간의 물품 관리 체계 등등이 지장이 없어진다. 2개 이상 공장이 세간을 관할 달리하게 되는 경우는 세간별로 특허를 받는다. 좀 이상하네. 제조 가공의 공정상 일괄 작업에 각 공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A에서 반제품 만들고 가지고 B에서 완제품 만드는 것이야. 그런 경우는 한 번에 낼 수가 있겠지. 기존 보세 공장부터 10km 기준 거리 이내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특허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10km 이내에 이제 공장체에 넣는 게 특허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관 감시 단속에 지장 없는 경우는 기준 거리 2분의 범위에서 그거를 추가로 조정할 수가 있다. 뭐다? 뭐 5km 정도 플러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도 좀 지엽적인 문제 볼게요. 자, 2개 이상 근접한 장소에 공장이 동일 기업에 속한다. 그런 경우 아까 있었죠? 그다음에 통합 관리로 된다. 물품 반출입이 지장이 없다. 그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 단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만 세관 관할과 달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 세관과 협의해서 주 공장 세관에서 특화할 수가 있다. 각각이 아니지. 서울에 있고 약간 좀 부천에 있다. 아니면 뭐 양천구에 있고 부천에 10km 되나요? 그렇죠? 근데 양천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때 보세 공장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내. 근데 뭐 10km 이내다. 그러면은 단일로 낼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 여기서 물품에 대해서 원부자재 그 물품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험지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 2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세관장만 할 수가 있구나. 됐고, 아, 각각이었잖아요. 그죠? 각각 땡 한 군데 세관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 공장. 자, 그다음에 이거 일괄 작업. 근데 이거는 뭐다? 1, 2는 전부가 아니에요. 모두 충족이 아니라 뭐다? 또는입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또는 일괄 작업에 공정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반제품 만들고 여기서 반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10km 기준 거리 이내 증설입니다. 증설. 기존 보세 공장이 있어. 근데 좀 캐파 커져가지고 옆에다 내는 겁니다. 10km 이내. 그렇죠? 하지만 이분의 범위에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가 있다. 오늘 보세 공장 보면은 다른 제도에 없는 그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다 지원이에요. 지원. 이런 것들을. 자, 15번까지 좀 하겠습니다. 보세 공장 특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왜 또는 왜 내를 원재료 하거나 제조 가공 특허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보세 공장에 대한 개념이죠. 개념.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제한할 수가 있다.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 특허 받을 수가 없다? 그건 아니지. 자, 국내 가격대 상당률로 양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공 가공한 업종의 경우는 특허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지. 보세 작업의 전부를 장애 작업에 의존할 경우는 보세 작업의 종류 등등 하면서 특허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는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해주는 거야. 근데 뭐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를 장애 작업한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 공장 할 필요가 없지. 아예 그 장애 작업장을 보세 공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공품 외내를 원재료나 가공하거나 또 수립, 조립,
수리, 조립, 분해, 검사 등등 하는 것을 목적하는 공장이 뭐라고 보다 보세 공장입니다. 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이제 법제 샤라샤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고춧가루가 관세가 막 뭐 1200%예요. 1200%. 200%. 그렇죠? 근데 이 업종 뭐냐? 여기 이제 우리나라고 여기 보세 공장입니다. 여기 보세 공장.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를 들어와요. 근데 보세 공장은 관세가 고르잖아. 그래서 1200% 관세를 안 해. 근데 이제 그 고추장은 관세가 뭐 8%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춧가루를 들어와 가지고 이 보세 공장에 콘짝짝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뺀다. 그보다 얘는 고추장이에요.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8% 내는 거야. 그러면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너무 화나지. 아니 우리는 고춧가루 1,300% 관세를 내고 제조해서 고추장 판매하는데 얘는 뭐야? 이건 내지 않고 요거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한이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 농수산물로서 이제 요겁니다. 요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이나 국민 보건을 해치는 물품 그런 것들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수용 공장 같은 경우는. 그죠? 됐습니다. 조금 없죠. 항상 1교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관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좀 수월해. 근데 이제 그 2교시부터 고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쭐우쭐하죠. 근데 지금까지 15번까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것들은 한 2문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1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